꿈나무 여러분, 매일 밤 10시 오유경 라디오입니다. 제4의 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객과 무대를 나누는 가상의 벽을 의미하는 연극 용어라고 해요. 최근 배우 박신양은 제4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개인전과 동명의 책을 출간하면서 지난 10년간 그림을 그리고 있었노라 밝혔는데요. 오유경TV 아티스트 토크 코너에서는 화가로 변신한 작가를 심층 인터뷰하고 오유경 라디오에서는 작가의 작업 노트를 엮은 신간 제4의 벽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서 화가 박신양의 작품 세계에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박신양은 사실 배우에서 화가로 변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배우였을 때도 예술가였고 화가인 지금도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에는 연기로 표현했고 지금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유경 라디오에서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박신양 시리즈로 이어가려 하는데요. 여러분께 서프라이즈 선물 드릴게요. 신간 제4의 벽 중에서 프롤로그 부분 박신양 작가가 직접 낭송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한다. 다만 표현할 뿐이다. 제사의 벽 너머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한다. 나는 내가 연기하고 만들었던 캐릭터들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과 같은 뜻일 것이다. 아마도 그건 누구나 갈망하는 본능이며 행복의 최소 조건일 것이다. 표현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 나를 캐릭터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과도한 희망일 수도 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고립감의 정체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고립감은 내 안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에 아주 적당한 조건이다.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고립감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애써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다.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지려고 글을 쓰는 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다. 잠깐의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회 안에서 최상의 아름다움과 휴식을 추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임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숨쉬는 이유이며 움직이는 이유이다. 연기를 하는 동안 내게 가장 분명해진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이며 스스로 그 질문을 철저하게 끌어안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못한다. 다만 표현할 뿐이다. 그 표현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쓴다. 언젠가 나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기대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사소한 것이겠지만 외면하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나는 그렇게 나의 질문들로 나와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모든 것을 보는 방법을 알아가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될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람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꿈나무 여러분, 매일 밤 10시 오유경 라디오입니다. 너무나 그리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박신양 작가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보고 싶은 얼굴을 그렸습니다. 유화 그림이 채 말을 새도 없이 작가는 폭발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커다란 작품들에 완전히 포위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세월이 훌쩍 지나갔더래요. 신간 제4의 벽은 화가 박신양의 아트북을 방불케 합니다. 100여 점이 넘는 회화 작품이 담겨 있고 박신양 작가의 생각을 담은 작업 노트와 철학자 한동훈의 해설이 깊이를 더합니다. 저는 박신양 작가를 인터뷰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작가의 회화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박신양, 김동훈 공저 제4의 벽 중 박신양 작가가 쓴 부분인 처절하지만 비극적이지 않은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연기를 시작했을 때처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내 안에는 그리움만 가득했고 사람들을 그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게 그림을 그리는 적당한 이유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건 몹시 그리워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뿐이다. 동굴에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그림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나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나는 동굴에 살고 있지도 않고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나는 원시성과 생명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다른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연기를 하는 오랜 시간 동안 표현한다는 것과 그 표현이 보여진다는 것을 구분하고 그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림도 연기도 그리고 모든 표현은 표현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내가 보고 느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그림, 그 표현에서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런 점에서 표현 자체는 물론이고 그 표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숙고하는 문제 연장선상에서 연기와 그림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연기에 접근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게 나와 타자, 나와 세상,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아름다움과 추함,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길에는 지난하게 힘들고 험난한 과정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결코 쉬운 지름길 같은 건 없으며 기대하지 않는다. 교과서도 없다. 누군가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다. 아무리 등불과 가이드가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 예술가가 스스로 길을 찾아내고 거기에 수반되는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한다. 당나귀가 짐을 지는데 꾀를 부리지 않듯이. 꿈나무 여러분, 매일 밤 10시 오유경 라디오입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신양과 철학자 김동훈의 그림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제4의 벽에서 박신양 작가의 글을 발췌해서 읽고 있어요. 애기야 가자라는 유명한 대사가 떠오르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로맨틱한 재벌남, 드라마 사인의 냉철한 법의학자, 동네 변호사 조드로, 심지어 박수무당의 역할까지 아무리 배우라지만 완벽하게 다른 캐릭터를 맡아 이다지도 철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는 캐릭터 분석에 뛰어난
명배우였어요. 그것은 타고난 연기력이라기보다 그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예술가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책을 읽으며 일찌감치 그의 예술가적 면모가 보이는 학창시절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오늘 오유경 라디오에서는 박신양 작가의 제4의 벽 중에서 나하고 친구하자 부분 읽어드릴게요. 모스크바에는 유명한 연극학교가 4개 있다. 그 가운데 셰프키는 보수적인 편이라서 전통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슈키는 보다 더 자유롭고 현대적이었다. 슈킨에서는 러시아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러시아어로 시를 읽고 오디션을 봐서 러시아 학생반에 지원했다. 놀랍게도 나를 받아주었다. 원래 만나려고 했던 선생님은 오히려 한국반 지도교수로 가게 되어서 못 만났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에서 유명한 배우들로 성장해 있는 친구들과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학교를 옮긴 지 반년쯤 지났을 때 학비가 떨어졌다. 더 이상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느라 아쉽지만 학교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학교에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봤다. 사는 게 뭘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던 소망 하나를 실천하려고 했다. 짐은 한국으로 보내고 나서 인도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자퇴서를 내고 인도 비자를 받으려고 학교에 들어선 날이었다. 그날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교수님 한 분의 요청으로 갑자기 한국반 평가 시간에 통역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 학생들을 가르치던 연기 선생들이 한국 학생들의 수업도 담당하기 때문에 가끔 소식을 듣고 있던 차였다.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국반을 담당하는 러시아 선생님들의 제안으로 얼떨결에 한국반으로 옮기게 되었고 한국반 지도교수 한 분의 도움으로 학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슈킨 대학으로 옮겼던 이유인 유리 미하일로비치 선생님도 있었다. 그렇게 인도행은 하루아침에 몽상이 되었지만 내가 러시아에 온 이유였던 바로 그 스승을 드디어 만났다. 따뜻한 마음과 눈으로 가감없이 분석을 해주면서도 표현이 불가능하리 마치 깊은 신뢰를 보내주신 선생님. 누군가의 응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누군가의 바라봐줌이 인생에서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정리하면서 너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있다. 내가 선생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지켜보다가 우연을 가장해서 나를 한국반으로 선생님 가까이로 이끈 것이었다.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그리고 거북하지 않게 선생님과 함께 작업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넓은 러시아에서 내가 찾던 스승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러시아로 향했었고 스승을 한 분 더 만났으면 했던 목표는 결론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생에서 너무 큰 것을 얻게 돼서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동이었다. 그런데 그건 내 예감이 맞았다면서 경솔하게 마냥 좋아할 만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커다란 것을 알아버린 부담과 책임도 함께 느끼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다. 그저 행운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더 막막하고 무겁고 아련하고 찡하고 먹먹한 그런 감정이다.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이런 느낌과 감정을 어떻게 말과 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는 평생 두 분의 스승을 가슴속에 담고 연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리 미하일로비치 선생님, 당신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